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경고를 했지만 이란이 보란듯이 트럼프가 가장 싫어할 만한 인물 하메네이의 차남을 차기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하메네이 아들 모즈타바를 지도자로 선출한 겁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 아들은 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전쟁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저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하메네이 아들은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다. 내가 후계자 지명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로부터 4월 뒤 이란의 최고 권력기구인 전문가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제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56세입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전문가 회의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성명에서 오늘 임시회의에서 존경하는 대표들의 결정적인 투표를 바탕으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신성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제3대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긴박한 전쟁 상황과 적들의 직접적인 위협에도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면서 신중하고 포괄적인 심의 끝에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모즈타바가 압도적인 찬성표로 선출됐다는 성명을 낭독하며 국민들에게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테헤란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새 최고 지도자 선출을 축하하는 모습도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권력 승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리 사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불과 열흘 만에 이뤄진 것인데요. 이런 헌법에 따라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88인 전문가회의가 소집돼 후계 구도를 논의했고 결국 권력은 하메네이 가문 내부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출범 이후 최고 지도자가 부자 간에 승계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식 정치 직위는 거의 맞지 않았지만 이란 권력 구조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핵심 인물로 거론돼 왔다고 합니다. 서방 외교가 정보기관들은 그를 아버지의 핵심 측근이자 마코 실세로 평가해 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그를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공식 직책 없이도 최고 지도자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고리 권력이라는 거죠. 또 2005년과 2009년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당선을 돕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정보기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구축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의 최고 지도자 선출은 이란 권력 구조에서 혁명 수비대와 보수 성직자 지정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란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싶다면서 새 지도자가 10년에 걸쳐 재건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차기 지도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지도부는 이러한 발언을 사실상 무시한 채 권력 승계를 강행한 것인데요. 전문가회의는 전쟁 상황과 외부 압박 속에서도 결정을 미루지 않았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역시 즉각 모즈타바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란 체제가 외부 압력 속에서도 내부 권력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략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구체적 압박과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란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접근법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권력 승계로 인해 이란 내부 권력 구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되면서 체제 균열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 정치 상황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확대에 대한 피로감과 우려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중동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와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미국은 자동차 중심의 이동 구조를 가진 사회인 만큼
휘발유 가격 변화가 정치적 민감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미국 소비자 물가와 정치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인물이 실제로 권력 정점에 오르면서 미국이 대이란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걱정이 사실상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협박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통해 가지고서 이란이 고분고분 나왔으면 전쟁이 빨리 끝날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인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하멜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미국이 철천지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반대로 트럼프는 저 아들 놈까지도 제거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제거될 때까지 전쟁은 끝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트럼프가 누가 후계자가 되든 그도 제거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내가 원하는 자가 아니면 그 자도 제거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멜의 아들을 뽑았고 또 그 자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미국은 그 자를 죽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동 전쟁은 우리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 이유는 휘발유 때문입니다. 석유 때문입니다. 미국도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자동차가 천국 아닙니까? 다 휘발유로 움직이는 석유로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인데 석유값이 폭등하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전쟁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그럼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트럼프가 중동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빠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우리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빠지면 우리하고 관계없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벌써 패트리엇을 빼갔습니다. 한국에 지금 주한 미군도 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지금 중동전쟁 하고 있는데 니들 이 중동전쟁 빨리 끝내고 싶으면 빨리 돈 내놔. 그러면 우리는 또 돈을 물어야 될 가능성도 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 파병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부터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한국은 지금부터 비상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국제 정세가 비상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트럼프하고 이란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트럼프는 지금 이란에 있는 우라늄을 다 빼내오겠다는 겁니다. 농축된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 우라늄이 한 450kg 된답니다. 그거를 제거하겠다는 것이 가져오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상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차남이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비상상황입니다. 강시엽입니다.